회장님,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하면 큰일 납니다. 20대 녹즙 배달부가 100억 계약서 앞에서 외친 한마디. 그 뒤에 숨겨진 진실 무엇일까? 무엇이 이렇게 그녀를 긴박하게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낡은 전동 스쿠터가 멈춰섰습니다. 25살 박은영, 그녀의 뒷좌석에는 초록색 보냉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후, 오늘도 시작이네. 은영은 손에 입김을 불며 스쿠터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녹즙 배달, 낮 카페 아르바이트, 저녁 편의점 야간 근무. 하루 3가지 일을 하며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7살 조카 서준이의 치료비를 모으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수술비 8,500만 원. 지금까지 모은 돈 2,400만 원. 앞으로 6,1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서준아, 조금만 기다려. 이모가 꼭 살려낼게. 은영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영이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은 태산그룹 회장 전용 펜트하우스입니다. 전태산 회장, 75세.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건설사를 일궈낸 전설. 하지만 지난 1년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녹즙 배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연 것은 60대 후반의 가정부 박순자였습니다. 어머, 은영이. 오늘 손이 더 튼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할머니. 핸드크림 바르면 돼요. 박순자는 은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3가지 일을 하며 조카 치료비를 모으는 이 젊은 여성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회장님은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벌써 1시간째 서재에 계셔. 요즘 큰 계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 봐. 은영이 녹즙을 건네는 순간 안쪽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그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야.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회장님이랑 도훈 이사님이 자주 싸우셔. 재개발 사업 때문에. 재개발이요? 응. 회장님은 원주민들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도훈 이사님은 그러면 이익이 안 난다고. 매일 저렇게 싸우셔.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부잣집의 고민. 자신과는 너무 먼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1층 로비에 내려온 은영은 경비실 앞에서 김경수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은영 씨, 아침 먹었어요? 아직이요. 다음 배달지 가서 먹으려고요. 김경수는 주머니에서 따뜻한 호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요. 추운데 굶으면 안 돼요. 아, 경비 아저씨가 드세요. 나는 벌써 먹었어. 자, 빨리 받아. 은영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호빵을 받았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이런 따뜻함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12층 회장님 아드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 목소리가 좀 무섭던데. 김경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도훈 이사? 글쎄, 회장님하고는 많이 다른 분이지. 회장님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는데 아드님은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랄까? 그래도 아버지 회사 이사시잖아요. 그게 문제야. 요즘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회사 일을 도훈 이사가 거의 다 처리하거든. 근데 회장님 뜻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직원들도 걱정이 많아.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낮 은영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2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북적이는 카페 한편에서 양복을 입은 2 남자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데드라인이야. 전 회장이 정말 서명할까? 계속 반대하시잖아. 걱정 마. 이미 다 준비해놨어. 계약서 내용을 살짝 수정했거든. 뭐? 수정? 노인네가 눈도 안 좋으시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원본에는 원주민 보상금 조항이 있는데 최종본에서는 빼버렸어. 발각되면 어떡해? 누가 알겠어. 회장님 도장만 받아내면 끝이야. 그 돈으로 우리도 수십억은 챙기는 거지. 은영은 그들의 테이블에 물을 채워주며 그 대화를 흘려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7시 은영은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아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작은 몸에 각종 튜브가 연결된 서준이가 보였습니다. 서준아. 8개월 전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서준이. 은영의 언니는 사고 직후 세상을 떠났고 서준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고가의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모가 꼭 살릴 거야. 조금만 버텨. 그날 밤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은영은 병원비 고지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6,100만 원. 아직도 먼 숫자였습니다. 사흘 후 목요일 새벽. 은영은 평소처럼 전 회장의 펜트하우스에 녹즙을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박순자 할머니가 바로 문을 열었는데 이날은 초인종을 3번이나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걱정이 된 은영이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선 은영은 거실에서 멈춰 섰습니다. 전태산 회장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은영은 급히 달려가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은영이 119에 전화하려는 순간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누구? 저 녹즙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으세요? 119 불러야 해요. 전 회장은 은영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겹게 손을 들어 은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전화. 하지 마. 예. 회장님, 지금 병원 가셔야 해요. 들켜서는. 안 돼. 내가 연기하는 거야. 연기요? 회장은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아가씨, 내 말 좀 들어봐. 부탁이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책상 서랍에 빨간 파일이 있어. 가져다 줘.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빨간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상그룹 재개발 계약서 원본. 파일을 가져온 은영에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계약서야. 내 아들 도훈이가 내용을 바꿔치기 했어. 뭐라고요? 원본에는 원주민 보상 조항이 명확히 있어. 그런데 도훈이가 그걸 지운 계약서를 내게 서명받으려고. 은영은 카페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그럼 왜 쓰러진 척? 증거를 잡으려고. 나는 며칠 전부터 눈치챘어. 그래서 아픈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김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영은 재빨리 파일을 소파 쿠션 밑에 숨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도훈은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눈에는 그 당황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배달 왔는데 회장님이 쓰러져 계셔서요. 아, 그래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김도훈은 형식적으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오늘 배달은 됐으니까 가보세요. 제가 아버지 돌볼게요. 하지만 빨리 가보세요. 은영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도훈아, 그 계약서 원본이랑 다르지? 무슨 말씀이세요?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바보인 줄 아니?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은영은 카페 근무를 못 간다고 연락하고 태상그룹 본사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은영은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12층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박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은영아, 할머니, 오늘 나오셨네요. 응. 도훈 이사가 이번 주는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회장님이 직접 연락하셔서. 은영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계약 서명식이 있대. 회장님이 결국 서명하시기로 하셨나 봐. 예, 그럼. 나도 걱정이야. 회장님이 정말 동의하신 건지, 도훈 이사가 강요하신 건 아닌지. 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오늘 서명식에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녹즙을 추가로 배달한다는 핑계로. 박순자는 은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오후 1시 50분. 은영은 녹즙 박스를 들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연 박순자가 눈짓을 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거실에 사람들 많아. 은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회계사들, 그리고 중년의 여성 한 명. 저분이 누구세요? 은영이 박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도훈 이사 부인이야. 최미란 씨. 오늘 계약에 참석한대. 은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인까지 온다는 건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전태산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래. 시작하지. 커다란 테이블에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은영은 주방에서 녹즙을 준비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여기 서명란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계약으로 태상그룹은 1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전 회장은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잠깐. 이 조항은 아버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서명하시면 돼요. 김도훈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원주민 보상 부분이 그건 별도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지금 서명하셔야 계약금이 들어와요. 회장의 손에 펜이 쥐어졌습니다. 그 손이 서명란 위로 움직였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영에게 쏠렸습니다. 김도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저는 녹즙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장님,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전태산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도훈이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안 돼요. 회장님, 그 계약서 조작됐어요. 조작? 변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김도훈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원본 계약서요. 원본? 은영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빨간 파일에서 찍은 사진. 원본 계약서의 원주민 보상 조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원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장님이 서명하시려는 계약서는 이 조항이 삭제돼 있어요. 변호사가 테이블 위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영의 사진과 대조했습니다. 이건 정말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서가 원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도훈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게 최종본이에요. 양측이 합의해서. 아베, 언제 내가 합의했어? 전태산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까까지의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닥쳐, 이 배은망덕한 놈아.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뭐? 내가 계약서를 바꿔치기 한 것도, 내 도장을 몰래 찍으려던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김도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증거를 잡으려고, 내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보려고.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빨간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이게 진짜 원본이야. 변호사님,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는 두 계약서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원본에는 원주민 보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위조본입니다. 위조? 참석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은영이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혹시 이 계약 상대 회사가 어디예요? 응?
동방디벨롭먼트라는 회사인데 은영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회장님, 이 회사 대표가 최미란 씨예요. 김도훈 이사 부인이요. 거실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도훈 옆에 서 있던 최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 이사, 이게 사실입니까? 부인 회사와 계약하면서 회장님을 속인 겁니까? 나는... 김도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태산 회장이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훈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아버지,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단 한 푼도 부정하게 번 적 없어. 그게 내 자랑이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원주민들을 속이고 회사를 망치려 했어? 아버지,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거짓말로, 사기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끄럽다. 김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회장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다 해당되겠죠? 네, 회장님. 안 돼요. 최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도훈과 최미란은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김도훈은 끌려가면서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태산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거실에는 전태산 회장과 은영, 그리고 박순자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들에게 완전히 속을 뻔했어. 하지만 회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긴 했지. 하지만 확신은 못했어. 내 아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까? 계속 의심했거든. 그래서 아픈 척 하신 거예요? 응. 시간을 벌려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려고. 혹시 내 착각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더라고.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어. 은영은 회장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왜, 제 말을 믿으셨어요? 저는 그냥 녹즙 배달하는 사람인데. 회장은 은영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혹시 외할머니가 누구신가? 예, 외할머니요? 은영은 당황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잘 모르는데요. 이름은 김순이라고. 김순이.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역시 맞구나. 회장님?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봐.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전태산 회장과 한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우리 외할머니. 그래, 내 외할머니야.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45년 전 나는 가난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였어. 너무 가난해서 끼니도 제대로 못 먹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 외할머니를 만났어. 그분은 공사장 근처 작은 식당을 하셨거든. 나한테 공짜로 밥을 주셨어. 매일. 외할머니가요? 응. 한 달 넘게. 내가 돈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밥을 주셨어.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 젊은이 힘내세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공사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어. 철근에 깔려서 죽을 뻔했지. 어머, 병원비가 300만 원이었어. 그때 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 나는 포기했지. 그냥 죽으려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내 외할머니가 그 300만 원을 내주신 거야. 힘들게 모았던 돈을. 외할머니가? 응.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젊은이 꼭 살아야 해요. 당신은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살았어. 그리고 악착같이 일했어. 10년 후 내가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을 때 내 외할머니를 찾으려 했어. 그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요? 그런데 돌아가셨더라고. 심장병으로. 회장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빚을 안고 살았어. 300만 원. 그 돈은 내게 목숨값이었거든. 회장은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내가 녹즙 배달을 왔을 때 나는 한눈에 알아봤어. 저를요? 응. 내 외할머니랑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은 웃었습니다. 내가 도훈이 부인이 돈을 줄 때 받지 않았잖아. 그때 확신했어. 이 아이는 내 외할머니의 손녀가 맞다고. 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내가 빨간 파일을 발견했을 때 나는 내게 모든 걸 맡기기로 했어. 회장은 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날 살렸듯이 이번에는 내가 날 살렸어. 도훈이한테 속아 넘어갈 뻔한 나를. 회장님, 이제 나는 40년 묵은 빚을 갚을 수 있어. 2주 후 법원. 김도훈과 최미라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김도훈은 친부를 속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정에 앉아있던 전태산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김도훈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회장은 복도에서 은영을 만났습니다. 이제 끝났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슬프지만 올바른 선택이었어. 회장은 은영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조카 서준이 치료비야. 전액? 회장님, 이건 너무... 아니야. 이건 내 외할머니한테 갚는 거야. 45년 전 300만 원의 값어치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는 돼. 은영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8,500만 원. 서준이 수술비 전액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산장학재단 이사 임명장이야. 예. 우리 재단에서 일해줘.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 하지만 저는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 그게 진짜 자격이야.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서준이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모.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서준이가 은영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아. 은영은 조카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 나 이제 괜찮아져? 응. 우리 서준이 이제 완전히 건강해질 거야. 그럼 이제 학교도 갈 수 있어? 당연하지. 서준이는 은영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이모 사랑해. 이모도 사랑해. 우리 서준이.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태산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태산장학재단 이사였습니다. 회장실에서 전태산 회장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서준이는 어때? 완전히 회복했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영 씨,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이 회사를 올바르게 지켜줘. 내가 도훈이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 제가요? 그래. 정직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온 은영.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서랍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찍은 흑백 사진. 외할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외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외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갈게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직하게 살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게 우리 가족의 유산이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 은영은 더 이상 전동 스쿠터를 타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사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전태산 회장에게 녹즙 하나는 직접 배달합니다. 회장님, 녹즙 가져왔어요. 오, 은영이. 오늘도 왔구만. 회장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배신이라는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도훈 이사 면회 가셨어요? 응. 처음으로. 어떠셨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많이 반성하더라. 진심으로. 그럼 다행이네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아버지, 출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도 말했어. 기다리고 있겠다고. 아무리 늦어도 괜찮으니 제대로 된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은영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아니야. 나는 실패한 아버지야. 돈 버는 법만 가르쳤지 사람 되는 법은 제대로 못 가르쳤어. 지금이라도 가르치시면 되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은 태산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장학생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장학금 덕분에 21살 여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자신도 저 학생과 똑같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녁 은영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서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서준이는 재활 치료 중이었습니다. 이모, 봐봐. 오늘 혼자 걸었어. 정말? 우와, 대단한데.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걸어서 은영에게 왔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의식이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걷고 있었습니다. 이모, 나중에 다 나으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응? 뭘 하고 싶은데? 나 이모처럼 사람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 은영은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 그렇게 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은 1층 로비에서 김경수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은영 씨. 아니, 이사님. 아저씨, 그냥 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도 이제 큰 사람이 됐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그때 그 은영이에요. 김경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호빵 하나였습니다. 아저씨가 그때 주셨던 거요? 응. 그때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줄 몰랐어요. 은영은 호빵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사실 그 호빵이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됐어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주고 싶어요. 집에 도착한 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힘들게 살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은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창틀에 놓인 외할머니 사진. 은영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외할머니, 지금 보고 계시죠? 외할머니가 45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사진 속 외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영도 웃었습니다. 저도 외할머니처럼 살게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어 다양한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